지구상에는 여전히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인간의 신체에 큰 압박을 가하는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허파가 적응해 온 수준보다 산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높은 지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경은 너무나도 가혹하여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은 이 험준한 고산 지대에서 태어나 그 자연에 둘러싸여 성장하며 이곳을 자신들의 유일한 고향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거주할 집을 짓고 척박한 토양을 일구며 조상을 숭배하고 새로운 세대를 길러냅니다. 자연 환경 자체가 이토록 강력한 한계를 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또 제 기능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영상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은 다양한 자료와 문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수집되고 참고되었습니다. 만약 영상 내용 중에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지가 거대한 절벽으로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에 서 보신다면 에티오피아 고원지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력을 온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파른 절벽들이 끝없이 펼쳐진 빈 공간을 내어주는 동안 거센 바람은 당신의 몸을 사정없이 강타할 것입니다. 해발 고도 6,900피트에서 9,800피트 사이에 이르는 이 아찔한 높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을 향한 절대적인 지배력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대가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낮 동안 태양이 땅을 잔인하게 태워버릴 듯 내리쬐지만 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는 폭력적일 만큼 차가운 추위가 맹렬하게 덮쳐옵니다. 그 근처에는 청나일강이 시작되는 타나 호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위로는 해발 14,90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라스데젠 봉우리를 왕관처럼 쓴 시미엔 산맥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토록 격렬하고 극단적인 지리적 환경 속에서도 한 강인한 집단이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마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2,000년 이상의 깊은 역사를 지닌 기즈 문자로 기록되며 아랍어 및 히브리어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고대 세먹의 언어인 아하라어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구조는 아버지를 중심에 두는 경향이 강하지만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전통 역시 함께 존재합니다. 이 사회에서 궁극적인 권위는 지역 공동체의 원로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연장자들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며 토지와 인간관계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선택들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토록 자비 없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아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가혹한 환경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마을들은 의도적으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높은 전망대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들은 아래에 펼쳐진 영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들을 세밀하게 감시합니다. 그 엄청난 고도는 결코 그들을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아주 근본적이고 심오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흙이 내어주는 산물에 대해 아주 깊고 내밀한 지식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식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작물은 태프입니다. 고운 모래알처럼 생겨난 이 아주 작은 곡물은 에티오피아의 고유 품종으로 높은 고도에 완벽하게 적응해냈습니다. 그들은 이 태프를 사용하여 시큼하고 스펀지 같은 식감을 가진 얇은 빵인 인제라를 만들어내며 이것은 그들 식단의 든든한 중심이 됩니다. 식사 시간에는 이 빵 위에 양파와 베르베레 향신료, 그리고 콩류와 가끔은 고기를 넣어 만든 걸쭉한 스튜인 왓을 올려 함께 먹습니다. 들판에는 수수와 밀, 그리고 보리가 파종됩니다. 유제품은 매일 소비되지만 고기는 특별한 축하 행사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수세대에 걸쳐 여성들은 전통적인 배틀로 목화를 짜서 가비와 케미스라는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의복들은 한밤중에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는 열을 단단히 가두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아주 훌륭한 공학적 해결책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끈질긴 생존은 그들이 가진 깊은 신앙심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랄리벨라의 동굴 단지들은 이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거대한 기념비로 우뚝 서 있으며 살아있는 바위 전체를 곧장 깎아 만들어 하늘에 조금 더 가까이 닿고자 했던 수도원들을 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이 장소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달력에 의해 통제되는 삶의 모습을 깊게 메아리치게 합니다. 매년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아마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수한 비건 식단만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아주 엄격한 종교적 의무입니다. 전체 공동체는 부활절 이전의 대금식을 포함한 집단적인 금식에 참여하며 5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물성 제품을 완벽하게 배제한 채 살아갑니다.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풍경 속에서 소비를 제한하는 행위는 신앙의 표현인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행위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이 높은 산을 오직 자신들만의 것으로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시미엔 산맥은 아주 독특한 겔라다 원숭이들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가슴에 피를 흘리는 듯한 붉은 자국이 있어 출혈 심장 원숭이로도 자주 알려진 이들은 지구상에서 오직 풀만 뜯어먹고 사는 유일한 영장류입니다. 그들 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주 매혹적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게 운걸거리는 소리와 리드미컬하게 입술을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소리의 억양과 박자가 인간의 말소리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어서 듣다 보면 기묘할 정도로 낯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아주 무거운 대가가 따릅니다. 심각한 삼림 벌채로 인해 고원의 광대한 지역들이 헐벗은 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사회는 전적으로 자연이 내리는 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가뭄이 찾아올 경우 엄청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농촌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11% 미만만이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티그라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포함한 최근의 무력 충돌들은 가장 고립된 마을들에조차 매우 심각한 불안정성을 주입해버렸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마라 사람들은 굳건히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저 버틴다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관찰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성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스템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창에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방금 대지가 내어주는 것들에 기대어 생존해온 놀라운 공동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이 그들에게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척박한 장소에서 버티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대지가 당신의 삶을 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그 대지를 다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 대담하고 강렬한 철학이 바로 콘소 문화의 심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혹한 지리에 의해 굳게 고립되고 다른 집단들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이들은 구전되는 역사에 따르면 약 400년 전에 이곳에 도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차모 호수에서 남쪽으로 여행하여 지구의 거대한 균열인 리프트 밸리의 경계까지 가야 합니다. 이곳에 이르면 풍경은 아주 갑작스럽게 모습을 바꿉니다. 푸른 식물들은 자취를 감추고 위로 솟구친 어두운 암석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언덕들은 4,200피트에서 6,500피트 사이의 높이로 치솟아 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이 황량하고 메마른 환경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분명히 강력한 생명력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규모의 인간 노동과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기계나 단단한 시멘트 하나 없이 오직 기본적인 형태의 괭이만으로 무장한 채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계단식 테라스 네트워크 중 하나를 설계해냈습니다. 그들은 접착용 모르타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고 비옥한 겉흙을 단단히 붙잡아두며 수분이 농작물 쪽으로 향하도록 이끄는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네스코가 이 지형을 2011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했지만 심도 있는 연구들은 훨씬 더 깊고 오랜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테라스들은 1000년도 더 전에 정교하게 건설되었습니다. 이 빛나고 경이로운 돌 건축 기술은 그들의 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콘소 사람들의 마을은 단순한 거주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단단하게 요새화된 성체로서 기능합니다. 높은 삼봉우리들 위에 세워진 이 마을들은 여러 겹의 동심원 모양의 돌 장벽들과 미로처럼 복잡한 길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외부에서 침입하는 자들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고 그들의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1년에 단 2번뿐이기 때문에 물이 생존을 절대적으로 결정짓습니다. 이 공동체는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대단히 신성하고 영적인 사건으로 대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이 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대한 공동 저수지를 설계하여 구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빗방울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저장해 둡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향한 그들의 완벽한 통제력은 그들이 시간을 대하는 방식과도 멋지게 맞닿아 있습니다. 콘소 사람들은 단순히 연도를 세는 대신 세대를 통해 역사를 추적합니다. 18년마다 마을의 중심에는 그 세대를 상징하는 거대한 기둥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이 기둥들의 숫자를 세어봄으로써 그 정착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깊은 존경심은 그들의 조상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죽은 자들은 와카라고 불리는 조각된 나무 동상들을 통해 영원히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장인들은 죽은 이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상징들을 담아 이 조각상들을 매우 정교하게 깎아냅니다. 마을의 출입구나 무덤 곁에 세워진 이 동상들은 조상들이 살아있는 자들을 항상 지켜보도록 보장해줍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거성 문화 중 하나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이토록 오래된 생명의 순환은 현대에 이르러 균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변해버린 기후 패턴이 계절의 주기를 망가뜨리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가장 완벽한 돌을 고르고 정확한 각도로 배치하며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을 벽을 짓는 데 필요한 소중한 전문 지식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단합을 통해 콘소 사람들은 거대한 산맥의 형태를 새로 빚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점차 옅어지면서 아주 깊고 무거운 질문 하나가 남게 됩니다. 단단한 돌들은 굳건히 버틸 것이고 테라스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들을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아는 손길이 사라진다면 결국 그 산은 깊은 침묵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년 뒤에도 이런 장소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래 네 혹은 아니오로 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피드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ack. 더 동쪽으로 이동해 보면 자연을 향한 회복력은 굳건한 돌의 형태를 띠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나무를 타고 낮게 깔린 구름에 닿을 때까지 하늘 위로 끝없이 뻗어 올라갔습니다. 40피트 높이로 거대하게 서 있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오두막이 아닙니다. 마치 땅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처럼 대나무들에 의지하여 허공에 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 그 모습은 영락없이 한 마리의 코끼리와 닮아 있습니다. 불룩하게 튀어나온 꼭대기 부분,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앞을 향해 길게 뻗어나온 널찍한 현관. 당신은 지금 남부 에티오피아의 첸차와 아르바 민치 근처에 위치한 가모 고원에 서 있습니다. 해발 고도는 8,200피트에서 9,500피트 사이입니다. 빽빽한 대나무 숲이 이곳에 번성하고 있는데 이 정도 고도를 가진 에티오피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풍경입니다. 이곳이 바로 도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들의 집에는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수직으로 세워진 대나무를 사용하여 세워지며 엮은 대나무와 엔셋 잎사귀 그리고 마른 풀들로 덮여 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바구니를 짜는 것과 매우 비슷하지만 건축적인 규모로 거대하게 확대된 것입니다. 언제나 남성으로 구성되는 3명에서
4명의 건축 장인들이 수세대를 거쳐 물려받은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집을 완성하는 데 약 2주의 시간을 쏟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어진 집은 보통 60년에서 80년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힝해미들이 집의 아랫부분을 사정없이 갉아먹는다 하더라도 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을 말 그대로 통째로 들어 올려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다시 짓지 않습니다. 집이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르제 사람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음식은 코초라고 불립니다. 이 음식은 바나나 나무처럼 생겼지만 열매는 맺지 않는 식물인 엔셋에서 나옵니다. 식물의 줄기를 잘라내고 으깬 뒤 땅속에서 몇 달 동안 발효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뜨거운 철판 위에서 구워내면 밀도가 아주 높고 끈적끈적한 빵이 완성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르제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지식 중 하나로 여깁니다. 그들은 또한 밀과 보리, 수수와 감자, 그리고 옥수수도 함께 재배합니다. 도르제 사람들은 면을 짜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직접 짠 직물들은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아주 귀하게 여겨집니다. 손으로 직접 자사 만든 면은 공업용으로 생산된 면보다 보온성이 훨씬 더 뛰어나며 아침의 한기와 한낮의 열기 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온도 속에서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에서는 귀한 손님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제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상징적 무게를 지니고 매우 희귀한 표범의 가죽이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이 마을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환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축제는 메스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끝날 무렵에 열리며 9월에 새로운 에티오피아의 새해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전체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1년 동안 받은 축복에 대해 토사라고 불리는 그들의 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도르제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믿고 따르지만 메스켈의 낡고 오랜 전통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신앙과 조상들의 오래된 관습은 서로를 밀어내고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로의 곁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남부의 오모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1994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약 2만 9천 명의 원어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는 가족 내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입을 통해 구전됩니다. 또한 그들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더라도 그들은 곧바로 함께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할 때까지 몇 달에서 때로는 1년이 넘도록 그들은 떨어져 지냅니다. 오직 새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에만 그 결합이 온전하게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고 가족의 대가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한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탄생함으로써 비로소 완벽해집니다. 그들이 부르는 다성 음악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움을 줍니다. 여러 명의 가수가 교대로 각기 다른 음표를 내어 하나의 거대하고 리드미컬한 집단 패턴을 만들어내는 보컬 하키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르제 문화가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는 두 가지 행사인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이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 많은 가족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대나무 집을 주름진 금속 판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짓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금속 판넬이 하나둘 나타날 때마다 숨쉬는 대나무 집 하나가 영원히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는 늙은 장인들은 매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미래의 삶이 과거의 방식보다 그저 조금 더 편안하다고 결정해 버릴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옅어져 갈 뿐입니다.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을 때, 오랜 기술이 더 이상 쓰이지 않을 때, 귀한 지식이 더 이상 실천되지 않을 때, 대나무 집들은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도르제 사람들은 대나무 속에서 삶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선택지가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나무도 엔셋도 숲도 없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직 메마른 바위와 날카로운 바람, 그리고 작은 실수조차 용서하지 않는 고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에티오피아 북부의 험준한 티그라이 고원에 와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과 사막으로 인해 홍해와 가로막혀 있으며 해발 300피트에서 1만 800피트 사이를 오르내리는 영토입니다. 테케제 강이 고대의 흉터처럼 이 지역을 가로지르고 인구의 대부분은 지도의 그 어떤 곳에도 표시되지 않은 좁은 길을 따라 직접 두 발로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극도로 외딴 농촌 지역들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티그라이는 고립되고 잊혀진 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은 에티오피아 문명의 요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마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티그라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리듬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신앙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풍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표면을 직접 깎아 만든 천년이 넘은 고대 암굴 교회들로 유명하며 이곳들은 오늘날까지도 활발한 예배의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들이 티그라이에서의 생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식은 그저 가끔씩 지키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몇 주 동안이나 동물성 식재료는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이것은 그저 신앙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지가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환경 속에서 집단적으로 금식하는 행위는 자연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저항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티그라이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사방의 벽들이 당신을 꽉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기는 짙고 연기와 발효된 곡물의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닥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앉게 됩니다. 인제라 빵은 손과 손 사이에서 펼쳐지며 아무런 말 없이 전달됩니다. 모든 몸짓은 어린 시절부터 정교하게 학습된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몫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풍요로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에 대한 것입니다. 이곳의 생명은 다른 식물들이 모두 실패하는 곳에서도 살아남는 곡물들에 의해 지탱됩니다. 테프와 보리, 그리고 밀과 수수,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는 보리가 테프를 대신합니다. 곡물과 정제된 버터가 뭉쳐진 혼합물. 이것은 즉각적인 소비나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이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며칠씩 걸어야만 할 때 몸을 지탱하고 오랫동안 보관하며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생존의 식량입니다. 매년 8월 16일 동안 이어지는 종교적인 금식 기간이 끝날 무렵 티그라이의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은 아쉔다라는 축제를 엽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는 이 생동감 넘치는 축제 기간 동안 어린 소녀들은 긴 풀치마를 두르고 전통 드레스를 입은 채 거리 전체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것은 젊은 여성들이 평소의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말하고 춤추고 북을 치며 노래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허용된 흔치 않은 순간입니다. 여성의 힘과 티그라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강력하고 기쁘게 긍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언덕 곳곳에는 보스웰리아 파피리페라라는 나무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무의 껍질을 베어내면 향긋한 냄새가 나는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품질의 유향이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모든 의식을 규정하는 짙은 향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균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벌어진 티그라이 전쟁은 이 지역 전체를 참혹하게 황폐화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이미 벼랑 끝에 살고 있던 이 지역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들조차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도로와 농작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접근성마저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척박한 흙과 부족한 물, 그리고 얼어붙는 밤이 지배하는 이 고원에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하는 다른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던 곳에 계속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남쪽으로 더 깊이 내려감에 따라 고도는 더 이상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몸속에서 체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해발 고도 1만 3,100피트 높이의 에티오피아 남동부 발레 산맥 깊은 곳에 있는 사네티 고원에 서 있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울부짖습니다. 이 고대는 나무조차 없습니다. 식물들은 날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듯 절박하게 땅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고 가까워서 그려놓은 배경처럼 인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곳에 삽니다. 발레의 오로모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한 이 풍경을 영구적인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고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지대에서 그들의 존재가 확고해진 것은 16세기에 거대한 오로모 대이동이 있었던 약 500년 전입니다. 그들은 저지대에서 올라왔고 산은 늘 그렇듯 그들 뒤의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2019년 고도 1만 1천 피트가 넘는 핀차 하베라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 거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4만 년 전입니다. 도시 이전입니다. 제국 이전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곳 얇은 공기 속에서 최소한의 것만으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노동일 때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할까요? 그렇다면 그저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될 때 과연 무엇이 당신을 계속 살아가게 합니까? 발레에서 그 해답은 언제나 이동이었습니다. 먹축. 계절과 함께 수직으로 이동하는 소와 양, 그리고 염소 떼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위로 치명적인 추위가 올 때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수직적인 이동이 없다면 고산 목초지는 방목의 압박에서 회복되지 못하며 건강한 목초지가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식단은 유제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유와 치즈 정제된 버터, 그리고 가축을 도축해야 할 때의 고기입니다. 그들은 또한 빽빽한 수수빵인 비데나와 향신료가 강하게 들어간 고기, 스튜인 이토를 만드는데 이는 최대의 칼로리와 따뜻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버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 통화이자 무역의 매개체이며 방대한 거리에 걸쳐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농축된 생존의 형태입니다. 이 고도에서 옷은 패션이나 문화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두꺼운 양모 담요 몸 전체를 덮는 무거운 직물 영하의 밤과 부주의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바람을 위해 고안된 여러 겹이 옷입니다. 전통 장식과 구슬 금속 띠, 그리고 직물 패턴은 여전히 나이와 사회적 지위, 시족의 소속을 전달합니다. 전통적인 주거지는 허리케인급의 강풍과 정기적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을 견디도록 지어진 둥근 구조와 두꺼운 초가 지붕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가족들은 생존의 필수품을 가공합니다. 우유를 치즈로, 크림을 버터로, 곡물을 빵으로. 이것들은 마치 지식 자체가 추위에 대항하는 또 다른 방어막인 것처럼 주로 여성을 통해 어머니에서 딸로 전수되는 가정 기술입니다. 그들은 버터에 볶아 괴너지 간식으로 제공되는 커피콩인 분화 칼라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환대의 의식이자 신체가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연료를 태울 때 농축된 칼로리를 섭취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발레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객과 동물인 에티오피아 늑대의 마지막 요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고산 초원에서 거대한 두더지 쥐를 사냥합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한 영향인 마운틴 얄라도 이곳에 있습니다. 오로모 전통 안에는 수세기의 역사를 지닌 사회 정치 시스템인 가다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삶의 단계와 집단적 책임에 의해 조직됩니다. 생존이 전적으로 공동체에 달려있는 곳에서 강력한 개념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적은 곳에서도 기능하는 법을 배운 이곳조차 미래는 다른 각도에서 조여오고 있습니다. 고산 목초지는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덜 예측 가능해집니다. 국립공원과의 관계 및 방목지 접근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불확실해지면 다른 모든 것은 취약해집니다. 다섯 민족, 다섯 개의 불가능한 환경.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다섯 개의 완전히 다른 대답입니다. 아마라 사람들은 신성한 고원에 문명을 건설하고 신앙과 생존의 리듬에 따라 삶 전체를 조직했습니다. 콘소 사람들은 메마른 바위를 1000년 이상 서 있는 살아있는 건축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도르제 사람들은 숨쉬고 움직이며 지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집을 지었습니다. 티그라이 사람들은 절벽 표면에 그들의 신앙을 새겼고 모든 것을 지우려 한 전쟁 속에서도 그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발레의 오로모 사람들은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숨쉬는 법을 배웠고 그 틈 사이에서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 중 누구도 시간에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 자신들이 지은 세계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래하고 있는 세계 사이의 충돌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최적화하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오래된 것을 더 빠르고 저렴하며 쉬운 것으로 대체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요? 마지막 장인이 그것을 물려줄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때 어떤 지식이 사라질까요? 마지막 대나무집이 금속 판넬로 대체될 때 어떤 정체성이 희미해질까요? 이 다섯 민족은 혹독한 환경에서 그저 살아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와 사람들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에티오피아를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여전히 오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말해 주십시오. 이 다섯 민족 중 어느 민족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진정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